불이 직접 난 걸로 추정되는 방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요. 부상당한 분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그분이 아직 조사가 안 돼가지고. 자, 오늘로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떤 불이 어떻게 났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다고는 하지만 발화 지점을 정확하게 비추지 않고 있어서 화재가 배터리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전선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뭐 이런 정확한 구분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노후화냐 아니면 작업자의 실수냐 일단 추측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포비아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포죠, 공포. 그도 그럴 것이요. 스마트폰에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폭발하고 노트북 불나고 자,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가 실생활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자꾸 화재가 나니까 지금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특히 전동 자전거나 전동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고 매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선 청소기에도 이 배터리가 들어있고 언급해 주신 전동 스쿠터, 전동 자전기 모두 이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 장터에 이 리튬 배터리가 사용된 전동 스쿠터를 좀 싼 값에 팔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사고 원인, 이 발화 지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하죠. 공포심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 리튬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한 부분은 맞다고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다만 리튬 배터리가 워낙 이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수에 비하면 이 화재 발생 비율이 현저히 낮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전한 기술임은 분명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열 폭주 현상이 발생을 하면 1000도까지 삽시간에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제대로 진화가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네. 경찰이요, 현장 감식은 물론이고 현장 작업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국민의 불편을 야기한 정부 시스템, 다행히 순차적으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시스템도 복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복구율은 1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한 달 이상 더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라이브 플러스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 오늘로 이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불이 난 국정자원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구청, 주민센터, 옛말로 치면 동사무소죠. 현장에서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복구는 되고 있지만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곳입니까? 왜 이렇게 전국이 마비가 되는 거죠?
저 안에 있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정보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손실이 되면 두 가지가 마비됩니다. 하나는 국가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아하. 예를 들자면 아까 뭐 화장센터 라든지 민원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국민 서비스인데 이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해져요. 네. 그게 이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개인의 그러니까 개인임을 인증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사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건 사인 간의 거래를 하건 또는 뭐 내가 복지에서 뭘 타건 간에 내가 나임을 입증하는 건 나에 대한 데이터를 국가가 인증해야 되거든요. 네. 그 데이터가 바로 지금 대전 본원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마비되면 국가의 기능과 개인의 어떤 사적인 행위 이것이 모두 다 마비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불이 왜 났는지, 그러니까 화재 원인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불의 시작은 배터리였습니다. 그 리튬 이온 배터리가 또 이번 화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산실 내에 이 UPS와 배터리가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UPS와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이 맞습니다. 하나의 전산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UPS 배터리 장치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노후된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배터리 자체 문제였을지 아니면 작업자의 과실 문제인지도 이제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요. 최근에 뭐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굉장히 잇따라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렇게 중요한 정보센터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불이 발생한 지점은 그 리튬이온 배터리인 게 맞기 때문에 이게 노후화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진단이 1차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제작이 되고 생산이 됐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 한 10년을 한 1년 정도 지난 그런 배터리이기는 한데요. 이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올 6월에도 배터리 상황을 점검을 또 실사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그 결과 외관상이나 기능상의 어떤 위험 신호는 감지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 배터리를 이동시키고 있는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리하는 과정에서 제3업체의 좀 전문성이 비교적 결여된 직원들이 네. 혹시 실수를 하거나 떨어뜨리거나 한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 이 부분까지 전부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나라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보관돼 있는 곳에서 이걸 써도 되는 건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충전 효율성도 좋고 수명도 길어요.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평소에 시나리오를 세워서 만약 화재가 나면 어떻게 진화하고 빨리 복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민간기업은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걸 안 했던 거죠. 자, 결국에는 민간 기업들은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고 훈련도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위험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요, 3년 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카카오톡이 전체가 일정 기간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요,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을 향해서 이 비상대책 미비를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이 서버가 마비되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이중장치를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그 이후에 이런 먹통 사태를 대비해서 서버 구축에 이중장치를 맞습니다. 모두 맞춰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그걸 안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 그게 사실상 책임 전가 방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3년 전에 카카오톡의 먹통 사태가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백업센터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시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이 화재나 다른 사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백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확보하라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고요. 민간 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그런 지침을 내렸던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가동되지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던 건데 사실상 예산이 260억 이상이 이제 편성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 정부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 아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번 정부의 과실이 더 크다. 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 백업 쌍둥이 센터를 둘러싸고도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정치권의 공방은 조금 접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정치권 공방이나 정쟁으로 번진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 마비됐습니다. 공공기관 IT 시스템이 집결된 국가정보관리원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이어지면서 정부 행정망이 올스톱 셧다운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번 화재 한 번에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부터 증명서 발급, 인터넷 등기 업무, 우체국 금융 택배 서비스, 버스 항공철도 같은 교통 서비스, 119 신고까지 일상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끌고 건물에 들어갑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산실에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40대 작업자 1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물을 뿌릴 수 없는 전산실 특성상 진화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구조에 비좁은 통로와 격벽까지 있다 보니 한때 전산실 내부 온도는 160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서버 보호를 위해서 다량의 물을 주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폭주가를 좀 지연시킨 작전으로 소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분무 주수하면서 10시간여 만에 일단 큰 불은 잡았지만 이후에도 다시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소화전을 이용해 끄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가 돼서야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번 화재로 국가정보관리원 대전센터에서 운영하던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화재 열기로 전산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장치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항온 항습기가 고장이 나서 제가 전산실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일단 서버는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이 여파로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